자, 화요일의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의 김근우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했고 지지난주 이후에 약 2주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 지금 증시에 대해서 지금 증시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 특히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얘기 드리고 또 이어서 시간이 된다면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우리가 관점으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애들을 꾸준히 들고 갈지, 또는 수익 실현을 할지, 또는 교체를 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수 먼저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우리가 다우존스 하면은 업종이 딱 떠오르죠.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산업재, 소비재,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했던 업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지수인데 딱 보게 돼도 어때요? 되게 좋아요. 네. 신고가를 돌파했고 위에서 레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S&P 500 같이 편입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게 돼도 실제로 다우존스에 편입된 종목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구나라고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고가 라인에서 지수를 형성하고 있고, 다만 다우존스보다는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보다는 이전 고가 레벨이랑 상당히 유사한 곳에서 머무르고 있구나. 다만 아래로 빠지는 압력보다는 좀 상방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의 모습을 차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S&P 500이구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스닥을 한번 볼 건데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가 전고 레벨, 제가 전고 레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 고점 레벨을 7월에 형성하고 나서 돌파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 박스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딱 우리가 편입된 종목들의 특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산업군이 보다 지금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좋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인 섹터군에 우리가 지금 포트 편입이 들어가 있어야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오늘 증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니까 궁금한 거 있어도 잠깐 참아주세요. 자, 우선 글로벌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상해 증시 한번 볼게요. 4% 올라갔습니다. 4.15% 상승을 해줬고, 홍콩도 4% 올라갔죠. 심천 4%. 중국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니케이도 양봉 마감했고, 코스피도 장 막판에 좀 올려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역이 이제 상승 하락 종목수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상승 종목수 보면은 우리도 1,700개 양시장 합치면 나오고요.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 약 700개. 상승 종목수가 다소 좋은 흐름을 오늘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시가 굉장히 좋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지표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거래 대금입니다. 대금. 왜 제가 좋지 않다라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점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최근 거래 대금을 보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 증시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증시를 좋았을 때를 회상해보고 또 다소 아쉬웠던 때를 이야기 드리자 보면은 이 10조 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10조 원도 많은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이제 9조 나왔고요. 8조, 9조, 8조. 좀 아쉬운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가 돼요. 사이사이에 10조 넘는 14조, 12조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9월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10조 밑에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부족한 시장은 A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주군으로 볼 때 A라는 섹터가 있고 이렇게 B라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장중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날이 됐습니다. 그럼 A라는 섹터가 막 올라가요. 근데 거래 대금이 좋으면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실적 좋고 실적 베이스의 섹터들, 그리고 지금 업황 좋은 섹터들이 같이 막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A가 올라가면 B 내려갑니다. C도 내려가요. 자, 두 번째 날 됩니다. 우리는 A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를 막 사죠.
어떻게 되냐면 A는 또 내려갑니다. 그럼 B는 또 올라가요. 그리고 C는 내려갑니다. 자, 3일차 되면은 자, 내려가고 이제 올라가고. 자,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안 나와요. 계속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소 게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 섹터에 편중된 형태를 굉장히 깊게 보입니다. 그게 오늘은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고 나머지 섹터는 장 막판에 반도체 정도 올려주는 거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던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돌리면요. 제가 이거 지수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다른 국면으로 좀 보자라면 이 코스피 있고 코스피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금이 사실 좀 다소 적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와주고 있다는 건 이쪽에서 어떤 트리거만 잘 발생해 주면은 쭉쭉쭉쭉쭉 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키는 유동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대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잘 올라가고 있긴 한 시장이거든요.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섹터가 좀 약한 섹터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분이 잘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주요 항목들, 주요 품목들, 주요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소소한 시장인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거래가 좀 붙어준다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수확하는 시즌도 빠르게 찾아올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을 최근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자체 대금이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9월 들어서 계속 10조 밑에서 노는 시장 이건 짚어드렸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입니다. 지금 매도가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매도가 좀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매도가 줄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것만으로 긍정적이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가 붙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대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탄력도가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의 트리거가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고 유동성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승분 그대로 반납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국내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지점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 분석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제가 또 오랜만에 ADR 지표 가져왔습니다. 이 ADR 지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자, 80을 기준으로, 자, 100을 기준으로 놓을게요. 100을 기준으로 놓고 100 위에 있으면 과열입니다. 과열. 자, 100 밑에 있으면요. 네, 약세입니다. 약세.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 있는 ADR 지표가 있는데 이 100이 뭘 기준이냐면 상승 종목 숫자, 이거 제가 설명드린 분들도 다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하락 종목. 자, 50대 50 나오면 뭐예요? 자, 100입니다. 50대 50 나오면 100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거고 자, 여기서 120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로 볼 거고 80까지 내려오면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 드릴 건데 이전에도 우리가 같이 봤어요. 80 구간까지 코스피가 내려오면 다시 120 갈 때까지 열심히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 80 레벨 자, 7월 주변으로 해서 되게 안 좋았어요. 종목들이 약세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올라갔죠. 그리고 또 내려온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려는 기조를 띠고 있어요. 저는 장세가 이 ADR 지표만을 기준으로 뭐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오긴 했어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 도래되고 있긴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는 유동성이 좀 공급되면 되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들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진 타이밍이 왔었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좀 도래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지 뭐 엄청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지도 않다. 종목만 잘 깔아두면 되겠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제가 아까 A, B, C 섹터 구분하면서 하나 튀고 하나 내려가고 또 두 번째 거 튀면은 A랑 C 내려가고 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좋은 섹터를 들고 있으면 순서만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잡겠다고 포트 또 막 갈아치우고 잡고 또 여기서 물려가지고 또 갈아치우고 잡고 이거 하다가는 계좌가 흔히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침착하게 내가 좋은 애들을 잘 담는 시기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투자클럽도 지금 추석 이후로 천천히 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하기에 딱 적당한 지금 주식을 매집하기 좋은 이런 단계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슈 몇 개만 알아볼 건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증시 굉장히 좋죠. 상해 좋고 항생 좋고 중국 증시 다 좋은데 왜 그런가를 보면은 경기 부양책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요거만 설명하면 하루가 다 갈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돈 푼다라는 거예요. 은행 너네 돈 들고 있는 거 시장에 풀자라는 거고 여기 항목에는 첫 번째 부동산이 들어가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증시 부양책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들에 대한 조였던 부분을 해제하고 또 하나는 지주사에서 자기 주식 사서 소각하고 이런 형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게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이 얘기가 탁 나오자마자 몇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증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풀리는 형태가 펼쳐졌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구리 가격이 올라갔어요. 우리 구리 가격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제 지표의 근간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그 지표도 가져왔는데 중국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제조업 대표로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중국으로부터 파생돼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던 점 오늘 증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좋음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조금만 풀리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 이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누군가는 금리 인하가 너무 섣불러가지고 더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는 예를 들어 금리 인하는 잘 했는데 시기가 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금리 인하 포인트로 해서 증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저는 이 상태에서 저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데? 지금 보여지는 걸 가지고 앞으로를 판단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증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조금만 풀리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집었고요. 여기서 우리 국내 이슈 몇 가지만 좀 오늘 짚어볼 건데 오늘 나온 얘기가 이게 있죠. 금투세 토론회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금투세는 주식 투자자로서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토론회에 들어온 내용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없는데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거는 제가 지지난주 이 자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예요. 제가 이거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했죠? 가능성 제일 높은 거? 결국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간략하게 지지난주에 짚어드렸었는데 가능성은 유예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실제로 제가 장중방송에서 뭐 5월부터 이거 어차피 유예로 갈 건데 시기의 문제다라고 왔어요. 근데 왜 포인트를 제가 시기에 뒀냐? 제가 증시 지금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 트리거를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유동성. 유동성이 가장 지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돈이 없어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만 풀어주면은 쭉쭉쭉쭉쭉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유동성을 풀어줄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데 저는 이 유예 타이밍이 좋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토론 내용, 토론하는 거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측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측 그리고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 했던 얘기들을 우리는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땠냐? 유예를 주장하는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건데 유예해야 좋다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청 다수대
이 시행을 주장하는 쪽이 싸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뭐 사이에 말실수도 있으면서 유해팀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방송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면 나오죠. 정책 의충 후에 최종 결론 나온다. 당론을 아직 안 정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당론 정할 겁니다. 당론 정할 거고, 그 시기가 빠르면 이제 9월 말에서 좀 시간이 걸리면 한 10월 중순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 안에는 아마 결과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결과치가 나온 거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도를 보여줄 건데, 우리 과거에 대주주 양도세 때도 그랬잖아요. 증시가 약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이슈였고, 국내 이슈가 해소가 되는 측면이 드러나면은 바로 수급이 바뀌었던 부분.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쭉쭉쭉 매도하고 있던 부분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내용은 큰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지금 증시가 유동성이 좀 부족하니까 답답할 뿐이고, 답답한 거를 풀어줄 만한 트리거를 좀 앞당겨주면 좋겠다 정도로 저는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올 때까지만 해도 일단 지수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뜨뜻미지근하죠. 제가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밸류업 지수에 자동으로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애들이 일단 금융 애들이고, 금융주들이고, 같이 보겠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한 요 정도? 이제 이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좀,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죠? 좀 조정폭이 전반적으로 좀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들 정도였는데, 왜 이런가를 보면요. 사실 하나 보면 됩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이거 A, B, C 얘기 드렸죠. A 올라가면 B, C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갑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같이 올릴. 근데 여기 A 해당하는 게 지금 뭐냐면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지금까지 쉬었다가 어제 오늘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동안 좋았던 금융, 바이오, 뭐 조선 이런 애들이 내리는 겁니다. 타당한 상태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시에는. 그리고 제가 요거 표 하나 가져왔는데, 결국에 이 밸류업 지수 발표가 이제 9월 중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인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ETF예요. 이제 상품 출시가 이제 4분기 중에 들어갈 건데, 이때가 이제 정작 중요한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누가 될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보면은 밸류업 공시 자체가 어떻게 되죠? 공시가 자율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참여 안 해요. 왜요? 밸류업 공시는 이제 당근을 주는 겁니다. 우리 너네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해? 그럼 우리가 세제 혜택 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시행이죠? 25년도 1분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겠어요?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금융주들 제외하고. 4분기에. 다 예정돼 있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지금 지주사들을 필두로 해서 4분기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4분기에 하겠다고 점쳐지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금융주들이 그러면 오늘 밸류업 지수 나오는데도 재료 소멸로 그럼 끝난 거냐라고 보면은 제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오늘은 2차전지에 집중돼 있으니까 좀 쉬는 거고. 그래서 없는 분들은 이 금융주들이 좀 더 조정 나오면 담아봐도 되는 가격까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과도기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건데, 요걸 겁니다.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는가?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업종 차트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코덱스 2차전지,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헬스케어 놓고 같이 좀 볼 건데, 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워낙 바이오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 지수는 이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쭉 내리다가 지금 이제 쌍바닥 정도 형태 만들고 돌려 세우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2차 전지 한번 볼게요. 사실 고점은 저 뒤에 있습니다. 쭉 내리다가 이제 조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나 하고 있는 측면이고, 반도체 볼게요. 반도체는 계속 빠지고 있다가 사실 아직도 약합니다. 대신 어제 오늘 조금 반등세가 나왔어요. 특히 레거시단에서 좀 반등세가 세게 나왔죠. 그리고 바이오를 보면 쭉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이거 올라가네 마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제 2차 전지 여기서 바닥 반등 나오니까 2차 전지 사야겠네요. 너무 싸네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반도체, 이게 제일 싸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겠네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이오가 올라가다가 이제 고점인가? 조정받네, 일로 가야 될까요? 저는 단연코 아직도 바이오라고 봅니다.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실제로 저도 지금 추석 이전에 바이오를 이제 수익 실현 거의 다 하고 또 새로 살까 말까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떤 거 사야 되나 지금 고르고 있는 때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저는 이거 저랑 같은 뷰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는 시세가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바이오 보면요 엄청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시세가 시작되는 이제 고점대에서 돌파하는 자리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돌파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세가 출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잘 바이오 분석이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자주 짚어드렸던 게 대장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CDM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오로직스는 물론 조정이 별로 안 나왔지만, 아니면 CDMO 쪽 다른 기업들도 존재하고, 또 플랫폼 딴 기업들도 조정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 타겟이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만 보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여요. 이거 제가 종목으로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에코프로죠. 여기서 에코프로 BM. 사실 에코프로가 지금은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기업으로 보이는데 일단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엔캠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소재단이 많이 쉬고 있다가 오늘 좀 올라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2차 전지 제가 계속 유사한 의견이죠. 바닥에서 이 올라올 때 이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활용해서 예를 들어 내가 평단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럼 올라올 때 잘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지금 바닥 반등이 2차 전지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어지러우니까 엔캡만 지우고 봅시다. 바닥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바닥 반등 시마다 어때요? 이 경제방송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2차 전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자 볼게요. 바닥 반등 나왔던 시점입니다. 자, 2024년 6월이죠. 저는 이때도 팔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반등을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반등이 나와요. 또 팔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바닥 반등을 활용하셔라. 저가에 잡으셨으면 수익 실현하시고, 위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물렸다 하면은 좀 짧게 끊어내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요. 또 바닥 반등 나옵니다. 바닥 반등 나와요. 바닥 반등. 자, 근데 이전에 비해서 거래가 좀 실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상당히 막혀 있다고 봅니다. 이게 2차 전지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활용하는 게 지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얘들 올라가는 이 기준을 보게 되면은 요거 얘기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테슬라가 엄청 좋아요. 그죠? 테슬라 좋은 게 10월 2일에 인도량 발표 있는데 테슬라 인도량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영향과 더불어서 해리스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도 반응을 하는 것처럼 이 2차 전지가 같이 반응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업황이 좋아졌냐라고 보면 아직 그게 물음표예요. 업황이 좋아야 돼요. 업황 데이터 숫자 지키는 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이 기술적 반등 영역이 아니고 추세 우상향이 나와요. 제가 아까 바이오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업종 전체가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나오긴 저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 포트에 2차 전지는 단 한 주도 없고요. 당분간은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대할 때 이 반등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이거 활용 안 하면 어때요? 다시 또 내려가고 활용 안 하면 내려가고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단이랑 다르게 셀단은 저는 기다려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달라요. 이미 돌려 세운 형태 차트로만 봐도 그런 형태가 또렷하고 업황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소재보다 먼저 반응할 겁니다. 배터리가 더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셀단 보유자들이랑 영역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유한 영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 들고 있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게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이제 좀 윤곽이 오늘 드러나고 나서 내일부터 장 흐름 지켜보시고 실제로 추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일부 비중은 타겟해도 될 만큼 이 밸류업 지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이번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일렉트릭 정도 제외하고.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전선도 지금 좋아요. 전선도 좋은데 구리 가격도 제가 중국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렸죠. 구리 가격도 올라옵니다. 근데 전선이랑 구리랑 뭔 상관이냐? 전선에 들어가는 자재값 90%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리랑 연동률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HD 현대일렉. 여기 추가로 오늘 반응도 나오는 게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합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 두 개 종목은 대형 변압기고 밑에는 이제 중소형 변압기인데 같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죠. 저는 이쪽은 실제로 실적 데이터 업황이 좋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보셔도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일단 대장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 꺾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구간에서 고점 라인 조심하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조정받고 나서 올라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입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얘가 조정 나오면 다시 재차 상승하는 기간으로 보고 타겟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차트가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변압기단은 지금 조정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선도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 이거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그때 좀 종목 단위로 해서 어떤 모멘텀의 차이가 있는지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좀 어지러운 측면도 있고 또 괜찮은 측면도 있는데 이런 지점들을 구분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다음 주까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토마토의 김근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